오늘 주제가 욕 먹어도 괜찮아였는데 제가 할 강의는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욕을 먹어야 오래 살고 앞으로 우리가 필수의 사명도 욕을 좀 먹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목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고요.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2009년에 유엔에서 고령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만 선물처럼 주어지던 100세란 삶이 이제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해서 나온 신종어이기도 하고 많은 과학자나 의학자들 분석에 따르면 이제 100세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120세까지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닌 게 영국 왕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왕자 그러면 막 20살 풋풋한 왕자인데 지금 찰스 왕자 68이에요. 70이 가까운 왕자가 있고요. 에리자베스 여왕이 90세인데 당분간은 왕위를 물려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0세에 살면 오래 사나 보다라고 해서 뭐 비타민을 먹을까 뭐 이런 걸 녹용을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100세의 삶이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꾸준한 것. 지속 가능한 것, 그게 사랑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지속 가능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 왜 그런데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욕먹는 아내여야 하냐면 아내를 하나 교육을 시키면 4명을 교육을 시키는 거랑 똑같다 그럽니다. 주부들이 교육을 받으면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고 자식한테도 얘기를 하고 친정도 바꾸고 시댁도 바꾸기 때문에 한 명이 욕먹을 각오가 돼 있다면 예, 4명의 내 가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내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욕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 허브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브. 우리가 뭐 공항도 허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서 미국도 가고 뭐고 하듯이 아내는 시댁과 남편을 이어주는 허브기도 하고 아빠와 소통되지 않는 아빠와 아이를 이어주는 허브기도 하고 사회와 우리 스스로를 이어주는 허브기도 한데 허브가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소통과 공감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꼭 막힌 채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50 몇 년을 살고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구경을 해봤어요. 근데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과 공감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과 공감을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 ABC, 요 간단한 과자 이름과 초콜릿 이름과 비슷한 ABC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가 뭐냐면 에스크입니다.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제가 기자인데 기자 그러면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MC 그러면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거나 다리가 긴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프로에만 가능한 얘기고 아니에요. 기자와 MC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두 MC가 훌륭한 건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이 프로가 그나마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도 대통령이 됐던 뭐 살인자가 됐던 누구에게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남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질문 던져야 되냐면 과연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너무 좋아서 일을 하고 있나? 아까 이성미 마담은 집안을 완벽하게 청소를 해놓는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좋아서. 근데 저는 정말 안 좋아요. 이건 과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남들에게 욕을 안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남편에게도 내가 어떤 게 해주는 게 잘하는 걸까? 그다음에 자식에게 내가 맞는 걸까? 시어머니에게 매일 전화 드리는 게 좋은 며느리일까? 뭐 이런 것들도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에게 좀 물어봐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제 딸이 이제 저 프랑스 석사를 따고 오고 제 딴에는 외국 여행도 보내주고 학비도 대줬었고 뭐 했는데 딸한테 물어봤어요. 유라야, 엄마랑 너랑 했던 일 중에 엄마가 너한테 해줬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그랬더니 엄마랑 반신욕한 게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시랑 가끔 누구 흉도 보고 아니면 읽었던 책도 얘기해주고 그런 건 굳이 걔를 유학을 안 보내도 됐었던 얘기예요. 목욕만 했으면. 제 말이. 아버님은 되고. 그렇죠. 근데 꼭 그것은 이 아이가 바쁜 와중에 엄마가 목욕할 시간 줬다는 게 감사했겠지만 정말 아이가 뭐를 원하는지 엄마가 아니 엄마 내가 혼자서 해결할 테니까 엄마는 좀
기다려줘라고 얘기하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뭐 그거 해드릴까요? 뭐 어쩔 거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의 괜찮다는 괜찮다 아닐 때도 있지만 한두 번은 괜찮다 그랬으면 어머니 그럼 전 괜찮다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다만 남편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남편 일단 답도 안 하고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남편은 그냥 저 사람 피곤하겠다 싶으면 나는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때는 남편은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해요. 동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던 야동을 보던 고민을 하던 딴 사람 생각을 하다 내버려 두고 나는 그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동치미 재방송이라도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부인이 사라졌으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한 거야 갖고 막 야한 옷 입고 나오고 막 이상한 막 요리해 갖고 나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욕 먹는 것을 즐기면서도 먼저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할 것이 질문을 던져랍니다. 근데 가장 화두는 나는 괜찮은가? 나는 좋은가? 기분이 좋은가?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제 뭐냐?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물어보라고 해서. 그 다음이 비죠, 비. 빌리브입니다. 믿어라. 네. 믿으라고. 네. 뭘 믿으냐면 나 없다고 집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망하기는커녕 더욱더 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나이도 50대 그랬는데 동창끼리 여행 좀 가자 그러면 막 펄펄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돼. 나 없으면 우리 집안 엉망진창이 돼. 우리 남편 뭐 나 밥도 못 먹고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외국 간다면 우리 남편 그날 우후 하면서 막 친구들 불러드리고 있고 딸 아이들도 나 없어도 뭐 얼마나 잘해 먹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럴까.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지금 상황이 좋건 안 좋건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괜찮은 남편이다. 괜찮은 남자다. 지금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될 거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쪼르륵 같이 앉아있는 최용림 씨나 이혁재 씨 같은 경우에도 위기를 많이 겪었을 때도 부인이 믿지 않았으면 내 남편은 즐겨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잘 될 거 믿었고 자식도 좀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제일 자식한테 미안한 게 제 딸한테 미안한 게 막 맛있는 반찬, 계절마다 오는 무슨 제철 음식, 그다음에 뭐 남들 엄마들 해주는 삼각 김밥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하트 모양 김밥 이런 걸 못 만들어준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요리 솜씨가 좋은 엄마들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엄마라는 미각의 식민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엄마 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엄마 요리 솜씨가 너무 좋으면 다른 음식 대로 먹기가 되진 않는가. 우리 이경재 원장이 맨날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된 밥 한번 해준 적도 없고 생일도 차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미식가가 됐어요. 모든 음식을 감사해야 하고 동서양의 모든 음식을 꿰고 있으며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샘플인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사교육을 시키거나 뭐 아이들에게 과도한 거라는 거는 본인의 철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교육제도도 패션이에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저희는 6남매인데요. 단 한 명도 6남매 중에 한 명도 똑같은 대학 입시 제도로 대학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유행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어떤 시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자식을 잘 키웠다라는 게 명문대를 보냈다라는 걸로 판단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 가수 이적 씨의 어머니 박혜란 씨는 여성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아들 셋이 성격도 좋고 우애도 좋고 심지어 급기야 3명이 다 서울대학교를 갔네요. 특히 3학년 막내가 고3일 때는 1년간 연변에 있는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어서 잊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고3짜리가 형들의 도시락까지 싸줬지만 그냥 형님들도 참 무책임하지 어떻게 고3 수험생한테 네가 싸는 김에 내 도시락까지 싸라고 했지만 일찍 일어나니까. 무사히 잘 들어가서 한 분은 뭐 건축가, 한 명
가수, 한 명은 지금 프로듀서, 방송국 드라마 PD로 자기 각각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엄마가 무책임해서 잘 자란 건 아니죠. 그 박혜란 씨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늘 아이들이랑 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늘 누군가를 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테레비 보면서 듣기도 하고 그런데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늘 손잡아주고 배 아프다면 배 만져주고 뭐 있어주고 웃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엄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겁니다. 많이 맞는데 너무 많이 만진다. 너무 많이 만져서. 그러니까 그것은 원하지 않을 때 과도하게 만지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된다는 거죠. 물어보라고. 네. 물어봤더니 그렇게 많이 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 괜찮지만 거부고 뭐또 생사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거나 요감 먹으려고 애간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게 그 대부분 요즘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이 많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어머니들은 더 바쁩니다. 사실은 뭐 자모회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바쁜 이 와중에 어떻게 살림도 완벽하게 하고 막 뭐 유기농 재료로 밥 해주고 학교 학원들 다 알아내고 뭘 다 하겠어요. 그리고 제사도 가야 되고 뭐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 역할 해야 되고 친정에도 섭섭지 않은 딸 돼야 되고 시누이한테도 귀여운 올케가 돼야 되고 다 못하죠. 그래서 문정희 시인이라고 제가 이 프로에서 자주 시를 인용하긴 하는데 지금 시인협회 회장이지만 이제 교수였고 4대 독자의 며느리였으며 아들, 딸 다 둔 분이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더구나 지금 같은 세대도 아닌 20세기 1970년, 80년대 무렵에 며느리, 뭐 부인, 뭐 아내 뭐 이런 역할을 다 하셨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여태껏 무사하게 살아남은 비결은 적절한 거부권을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이번에는 저 제사 전날에 못 갑니다라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엄마 이거 부탁할 때 이건 네가 알아서 하라라든가 남편한테도 뭐 어쩔 땐 뭐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너 이렇게 섭섭하게 하니 뭐 어쩌니 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저도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나쁜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은 저는 주로 전화 걸고 받고 하는 일이어서 정작 가족들하고는 그렇게 전화 받는 거가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뜻밖의 이렇게 수다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족하고는 1분 이상 전화를 걸지를 않아요.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 목소리가 꼭 듣고 싶겠어요? 그러나 며느리 잘 있나? 내 아들 밥은 잘 먹이나 궁금해하셔서 제 전화를 기다리셨겠죠. 처음에는 충성을 맹세하고 한 2, 3일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띄엄띄엄 했어요. 그래서 쭉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한 열흘 만에 걸어도 어머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쁜데 전화 걸어서 고맙다. 그래서 느꼈죠. 길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 없이도 어머니는 얼마든지 행복가 있을 텐데 믿으셔야 돼요. 근데 가장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참 괜찮은 엄마고 괜찮은 며느리고 괜찮은 아내라는 걸 스스로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참 괜찮은 엄마라는 걸 믿어 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C입니다. C. cheerful이에요. 명랑한, 양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엄마가 제일 싫으냐? 어떤 아내가 제일 좀 안 좋으냐고 했더니 요리 솜씨 없는 엄마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잔소리 많은 부인이 아니고요. 우울한 엄마예요. 옆에 진짜 맞아. 집안 분위기 전체를 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우울한 엄마였어요. 근데 우울한의 기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남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저는 유리한 면만 찾거든요. 저는 제 또래 탤런트들을 봐요. 제가 왜 젊은 탤런트 김태희, 전지현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또래 이미숙 씨나 그다음에 그 뭐 차화연 씨 보면서 그분들 얼굴 그렇게 예쁜데 목이 많이 자글자글하더라고요.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이 났다. 내 목이 낫다며, 내 목이 낫다며. 내가 팔다리가 짧을지언정, 내가 얼굴은 클지언정, 나 정말 이 목은 이미숙 목하고도 안 바꾼다. 이런 자부심으로 저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보면 제가 엄마 왜 그래? 내 목이 나은 것 같아. 그럼 제 딸이 정말 어이없어 하지만 오래 살 거라며 엄마는 이런 정도 밝은 성격이라면 정말 오래 살 거라며 얘기를 합니다. 양명함이 성격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좀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동치미를 꼭 보셔야 됩니다.
동치미를 보시면 정말 우울한 분들도 다 웃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의원 원장이라는 사람 저렇게 단호할 수가 있고 출연자마다 왜 이혼 안 하냐고 물어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왜 최웅림 씨는 처가에서 고소를 안 할까. 응? 명예회복을 뭐하러. 매력 있죠. 예,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고 쉽게 웃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유리한 면, 긍정적인 면을 해야 되는데 양명암을 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50이 넘고부터 인생관을 바꾼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명해지기 시작하려면. 예전에는 뭐 시험 며느리 된 도리로서 아내 된 도리로서 어머니 도리가 어머니 선생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도리는 개뿔이에요. 그들의 도리와 제 도리가 공식이 맞질 않아요. 예컨대 뭐 선물을 하나 주면 시어머니한테 뭐 몇십만 원을 드리면 예전에 어머니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했지만 절대 안 그러는 거죠. 어머니 정말 이 30만 원 제가 아껴서 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껴서 드린 거예요. 30만 원이에요? 얼마나 그랬죠 어머니? 30만.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래. 그 생색을 내고요. 물론 욕을 먹습니다. 뭘 다 더럽고 치사하게 조그만 거 주고 생색을 내냐 그러지만 생색을 안 내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꼭 생색을 내고 줬다는 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절한 자랑질입니다. 가족에게 일단 먼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할 때 조금 욕을 먹을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요. 자랑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웃긴 얘기지만 저는 정말 춤을 못 추는데 집에서 가끔 춤을 춰요. 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막 딱 이렇게 춤을 춰주면 딸아이가 막 어이없어서 웃죠. 근데 제가 엄마 너무 못 추지 그게 아니라 엄마 너무 죽이지 않니 이 율동? 막 이렇게 하면서 타고났다 그러고 남편한테도 내가 정말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얼마나 뇌에 자극을 받습니까? 신선한 충격인 거죠. 예. 그다음에 저더러 왜 요리를 뭐 제대로 이거 맛이 없다 그러면 어머 미안해 이렇게 잘 못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요리까지 잘하면 이건 지구평화에 입에 드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돈도 잘 벌어오지, 웃기게 해주지, 재밌게 자식도 잘 낳는데 심지어 급게 요리까지 잘하라고? 나 그럼 매장돼. 근데 웃기잖아. 그러면 그냥 어이없어서 웃어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세뇌가 되는 거야. 발견하셨어요 지금. 자랑질할 거. 나같이 조그만데 잘 못 봤지. 귀엽고. 안 정말. 그러니까. 나같이 왜? 뚱뚱한 남편 쉽지 않아. 그렇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어머니 얘기를 하면 항상 다 울어요. 맞아요. 어머니를 주제로 얘기를 하면 남성분들은 아버지 얘기만 울더라고요. 저는 제 딸은 저를 떠올릴 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저를 떠올릴 때 즐겁지는 않다 하더라도 제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제 딸 은경 씨도 만났지만 네 엄마 진짜 웃겼다 그랬죠. 말도 마세요. 집에서는 더 주택 바가지였어요. 이 일화를 아시나 모르겠네. 저는 그런 얘기해도 천국에 갈지 지옥일지 모르겠지만 보고 웃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 가서 누워있다. 사진 웃기게 나왔다 이러세요? 예, 그래서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걸 포기했어요. 완벽한 엄마는 스스로를 괴롭힌 일이에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일벌로 살지 말고요. 적절히 관리를 하고 적절히 남하신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양명에서 얻는 결과가 뭐냐면 남편과 자식과 시댁이 모두가 주변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뻔한 사람만. 좀 이렇게 밝을까? 뻔한 사람이 아니라 밝으면 아니 왜 노사연 마담은 이 나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실까? 예, 궁금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왜 모르는 게 없을까? 그러려면 취미를 갖고 즐거운 일을 찾아야 됩니다. 청소를 하시는 일이어도 좋고 등산을 가시는 일이어도 좋고 음악을 듣는 일이어도 좋고 뭐 저처럼 일기를 쓰는 일이어도 좋고 내가 그걸 하는 순간만큼은 짜릿짜릿한 걸 원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청년들이여 가슴이 뛰는 일을 찾으라라고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뛰는 가슴은 진정한 뛰는 가슴이 아니에요.
잠깐 짜릿짜릿 유혹됐으니까 다 연예인 되겠다 그러고 춤추겠다고 하죠. 우리가 50, 60대 무렵에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이제 발견했다.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해서 80, 90,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오래 살려면 나쁜 여자, 무책임한 여자라는 욕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 밥도 안 해준다거나 자식한테 미안하다, 엄마 밍크코트 사주지만 너는 대학교 못 보낸다 이런 엄마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게 뭘까요? 착하다는 건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요. 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여자로 길들여져 왔어요. 근데 이제 착한 여자의 가면을 벗으시고 착한 천사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살라 그러고 이 땅에는 악녀들이 마구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욕을 실컷 먹는. 그래서 저는 계속 욕을 먹으면서 100살까지 잘 살았고요.